후반 시작, 휘슬과 동시에 첼시 벤치에 변화가 있었다. 로세니올 감독이 벌떡 일어나 손짓했다. 워밍업을 하던 한 선수가 재킷을 벗었다. 등번호 20번 콜 파머였다. 23세, 잉글랜드 출신 공격수. 맨체스터 시티 유스 출신으로 첼시에 온 지 2년 반. 차갑고 계산적인 플레이 스타일, 아이스맨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54분, 은쿤쿠가 나가고 파머가 들어왔다. 교체 투입 30초 만에 파머는 공을 잡았다. 중앙에서 받아 좌우를 살피며 공격을 하였다. 나폴리 수비수들이 달라붙었지만 그는 침착했다. 백패스를 선택했다. 무리하지 않았다. 저게 뭐야? 소극적이잖아. 나폴리 팬 한 명이 비웃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파먼 지금 경기를 읽고 있었다. 나폴리의 압박 패턴, 수비 라인의 간격, 올리베라의 위치, 모든 것을 머릿속에 입력하고 있었다. 58분, 파머가 오른쪽 측면으로 이동했다. 공간을 찾아 끊임없이 움직였다. 엔조가 패스를 넣었다. 파머가 받고 침투하고 올리베라가 압박했다. 파머는 몸을 틀어 올리베라를 등졌다. 그리고 힐패스로 엔조에게 공을 돌려줬다. 단순한 플레이였지만 효과는 확실했다. 나폴리의 압박 대형이 흐트러졌다. 61분,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파머가 중앙에서 공을 받았다. 이번엔 로보트카가 압박했다. 파머는 오른쪽으로 드리블했다. 로보트카가 따라붙었다. 파머의 속도가 느려졌다. 로보트카는 생각했다. 이제 파머, 너는 끝이야. 하지만 파머는 갑자기 왼발 아웃사이드로 공을 밀었다. 로보트카의 다리 사이. 공은 자유로워졌고 파머도 압박에서 벗어났다. 그 순간 파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박스 안주앙 페드루였다. 브라질 출신 윙어 24세. 빠른 스피드와 날카로운 슈팅이 무기. 하지만 오늘 전반전에는 존재감이 없었다. 파머의 패스가 날아갔다. 땅볼, 빠르고 정확했다. 페드루가 받고 공격적으로 골문으로 향했다. 파스쿠알레가 막으려 했지만 페드루의 첫 터치가 더 빨랐다. 공을 오른쪽으로 밀어냈다. 각도가 열리고 왼발 슛! 공은 메레트의 다리 사이를 파고들었다. 메레트가 다리를 오므렸지만 공의 속도가 더 빨랐다. 골망이 흔들렸다. 2대2. 첼시 벤치가 폭발했다. 로세니올이 주먹을 쥐었다. 그래, 바로 그거야. 파머는 페드루와 포옹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냉정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나폴리 팬들은 숨을 죽였다. 5분 전까지 환호하던 스타디움이 다시 조용해졌다. 콘테는 턱을 쓸어내렸다. 젠장! 그는 알고 있었다. 파머의 투입이 경기의 판도를 바꿨다는 것을.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제 첼시가 기세를 탔다는 것이었다. 과연 나폴리는 다시 앞서갈 수 있을까? 아니면 첼시의 역전이 시작될 것인가? 동점골 이후 경기의 흐름은 완전히 바뀌었다. 전반전 나폴리의 경기였다면 후반전은 첼시의 시간이었다. 그 중심엔 콜 파머가 있었다. 65분, 파머가 또 공을 잡았다. 이번엔 왼쪽 측면. 올리베라가 다시 달려들었다. 전반전 2도움을 기록한 올리베라였지만 지금은 수비에 급급했다. 파머의 움직임을 읽을 수 없었다. 파머는 공을 안쪽으로 끌어당겼다. 올리베라가 따라왔다. 그 순간 파머는 갑자기 멈췄다. 올리베라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렸다. 파머는 뒤꿈치로 공을 뒤로 빼냈다. 올리베라가 헛발질하여 공간이 열렸다. 파머의 왼발이 공을 강하게 차며 크로스가 올라갔다. 낮고 빠른 궤적으로 박스 중앙을 가로질렀다. 주앙 페드루가 뛰어들었다. 라마니가 막으려 했지만 페드루의 타이밍이 더 좋았다. 슬라이딩 슛! 공은 메레트의 손이 닿기 전에 골망을 흔들었다. 하지만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다. 오프사이드. 첼시 팬들이 탄식했다. 페드루는 고개를 떨궜다. VAR 판독이 시작됐다. 스타디움의 대형 스크린에 선이 그어졌다. 페드루의 어깨와 라마니의 발끝 5cm 차이. 오프사이드 판정 유지. 나폴리 팬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콘테는 표정이 어두웠다. 첼시가 점점 위협적이야. 70분, 콘테는 카드를 꺼냈다. 공격력 강화.
2-2로는 부족했다. 홈에서 이겨야 했다. 75분 나폴리의 공격이 이어졌다. 제임스가 막았다. 코너킥. 호일룬이 박스 안으로 들어왔다. 191cm의 장신, 공중볼의 위협. 올리베라가 키커로 섰다. 공이 올라갔다. 호일룬이 뛰어오르고 바디아실도 같이 동시에 뛰었다. 헤딩 경합. 호일룬이 이겼다. 공은 골대를 맞고 튕겨나왔다. 나폴리 팬들이 머리를 감쌌다. 불과 10cm 차이. 운이 따르지 않았다. 78분 로세니올도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공격수 보강. 양팀 모두 승리를 노렸다. 경기는 점점 격렬해지며 태클이 거칠어졌다. 카드가 남발되며 투르팽 주심은 휘슬을 쉴 새 없이 불었다. 루카쿠가 투입된 지 2분. 나폴리의 포메이션은 완전히 공격 형태로 바뀌었다. 300이 실질적으로 200이 됐고 윙백들은 거의 윙어처럼 전진했다.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콘테는 승리가 필요했다. 82분 15초 첼시의 역습이 시작됐다. 나폴리의 코너킥이 실패로 끝났다. 산체스 골키퍼가 공을 잡으며 엔조를 바라보고 빠르게 엔조에게 던졌다. 엔조가 중앙에서 받아 전방을 봤다. 파머가 하프라인에서 손을 들었다. 패스가 파머에게 택배가 갔다. 파머가 사뿐하게 패스를 받았다. 로보트카가 압박했고 하지만 파머는 이미 다음 플레이를 계산했다. 오른쪽을 슬쩍 쳐다봤다. 주앙 페드루가 전력 질주를 하며 다가오고 있었다. 나폴리의 수비 라인은 루카쿠 투입으로 밸런스가 깨진 상태였다. 공간이 넓게 열려있던 상태였다. 파머의 패스가 날아갔다. 롱볼 50m. 공은 완벽한 포물선을 그리며 페드루의 발 앞에 떨어졌다. 파스쿠알레가 쫓았다. 하지만 페드루의 스피드가 더 빨랐다. 페널티 박스 안. 페드루가 공을 트래핑했다. 메레트가 침착하게 나와 각도를 좁혔다. 페드루도 만만치 않게 침착했다. 왼발로 공을 오른쪽으로 밀었다. 메레트가 따라왔다. 공간이 열리고 오른발 슛! 공은 메레트의 왼쪽 구석을 파고들었다. 메레트가 손을 뻗었지만 공은 이미 골라인을 넘어섰다. 골망은 흔들렸고 첼시 팬들은 환호했다. 반대로 나폴리 팬들은 침묵했다. 2-3. 첼시 벤치가 완전히 난리 났다. 로세니올이 터치라인을 따라 달렸다. 코치진이 서로 껴안으며 소리를 질렀다. 페드루는 코너 플렉으로 달려가 셔츠를 벗고 근육질 상체를 드러내며 포효했다. 파머가 달려와 페드루를 껴안았다. 완벽했어. 파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냉정했지만 눈빛만은 달랐다. 반면 나폴리는 절망에 빠졌다. 올리베라가 무릎을 꿇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전반전 이도움의 영웅이 좌절하며 울분을 토했다. 루카쿠는 허리에 손을 얹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투입 2분 만에 실점. 콘테는 고개를 떨궜다. 벤치로 돌아와 앉으며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스타디움은 침묵했다. 5만 4천 관중의 함성이 순식간에 침묵으로 잠겼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경기 재개. 남은 시간 8분 추가 시간. 나폴리는 총공세에 나섰다. 루카쿠, 호일룬, 라사니아 모든 공격수를 투입했다. 수비는 사실상 포기했다. 87분 루카쿠의 헤딩이 크로스바를 맞고 튕겨나왔다. 90분 호일룬의 슛이 바디아실의 몸에 맞고 코너킥이 됐다. 투르팽 주심이 보드를 들었다. 추가 시간 5분. 나폴리의 마지막 기회. 과연 기적은 일어날 것인가? 추가 시간 5분. 나폴리의 코너킥. 올리베라가 키커로 섰다. 박스 안에 루카쿠, 호일룬, 라마니까지 모두 올라갔다. 사실상 올인. 공이 띄어졌다. 루카쿠가 힘차게 뛰고 바디아실도 뛰었다. 공중 충돌. 루카쿠가 경합에서 이겼다. 헤딩. 공은 골대 방향으로 날아갔다. 하지만 산체스의 손이 공을 쳤다. 반사신경으로 쳐낸 선방. 공은 다시 코너로 나갔다. 나폴리 팬들의 탄식. 다시 코너킥. 추가 시간 2분 30초가 흘렀다. 이번엔 스로잉. 공이 골대 쪽으로 휘어졌다. 호일룬이 발을 힘차게 뻗었다. 제임스가 몸을 던지며 수비를 했다.
블로킹. 공은 다시 코너로. 세 번째 코너킥. 추가 시간 3분 50초. 올리베라가 다시 키커로. 박스 안은 아수라장이었다. 22명의 선수가 모두 페널티 박스 안에 있었다. 심지어 나폴리 골키퍼 메레트까지 올라왔다. 공이 올라갔다. 메레트가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힘껏 뛰었다. 헤딩! 공은 산체스의 손에 또다시 막혔다. 세컨볼. 루카쿠가 잡았다. 슛! 제임스가 온몸으로 공을 막았다. 공이 다시 루카쿠에게 돌아왔다. 두 번째 슛! 이번엔 바디아실이 막았다. 제발! 나폴리 팬들의 기도 같은 외침. 하지만 공은 첼시 선수에게 넘어갔다. 엔조가 공을 잡고 전방으로 높게 걷어냈다. 공은 하프라인을 넘어 나폴리 진영으로 넘어갔다. 나폴리 선수들이 다시 전방으로 뛰었다. 추가 시간 4분 50초. 트루팽 주심이 시계를 봤다. 그리고 휘슬을 입에 댔다. 호일룬이 마지막 슛을 준비했다. 공을 받아 몸을 틀었다. 바디아실이 달라붙었다. 호일룬이 발을 휘둘렀지만 그 순간 휘슬이 울렸다. 삑삑삑. 경기 종료. 공은 호일룬의 발을 떠나 골대를 향했지만 이미 의미가 없었다. 공은 산체스의 손에 잡혔다. 경기는 2대3 끝났다. 첼시의 극적인 역전승. 첼시 선수들이 피치 위에 쓰러졌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로세니올 감독이 코치진과 포옹했다. 파머는 여전히 냉정한 표정으로 동료들과 악수했다. 페드로는 무릎을 꿇고 하늘에 향해 기도했다. 반면 나폴리 선수들은 피치에 쓰러졌다. 루카쿠는 잔디에 얼굴을 묻었다. 올리베라는 눈물을 흘리고 호일루는 하늘을 멍하니 올려다봤다. 콘테는 벤치에 앉아 고개를 떨궜고 5만 4천 관중은 소리 없이 침묵했다. 일부는 자리를 미리 떠났고 일부는 그대로 앉아 경기장을 바라봤다. 마라도나의 초상화가 전광판에 떴다. 마치 모든 것을 지켜본 신처럼. MVP는 주앙 페드루였다. 두 골을 넣은 역전승의 주역. 하지만 진정한 게임 체인저는 콜 파머였다. 이 도움, 경기의 판도를 완전히 바꾼 조커. 나폴리의 영웅은 올리베라였다. 이 도움을 기록했지만 결국 패배를 막진 못했다. 경기가 끝난 후 첼시 팬들은 런던으로 돌아가며 노래를 불렀다. We are the champions. 나폴리 팬들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다. 일부는 카페에 남아 경기를 다시 봤다. 어떻게 진 거야? 반복되는 질문들. 하지만 답은 없었다. 축구는 때로 정의롭지 않다. 더 많이 뛰었다고, 더 간절했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다. 결정적인 순간의 선택, 감독의 카드, 선수의 컨디션, 그리고 운! 모든 것이 맞아떨어져야 승리한다. 오늘 밤 나폴리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승리는 가지지 못했다. 첼시는 82분까지 승부가 나지 않았지만 마지막 8분을 가져갔다. 이것이 축구다. 잔인하고 아름답고 예측 불가능한.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 스타디움의 조명이 하나씩 꺼져갔다. 밤은 깊어져 갔다. 내일 아침 신문의 헤드라인은 이렇게 쓰일 것이다. 마라도나의 심장, 런던의 화살에 뚫리다. 그리고 나폴리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라도나의 후예이기 때문이다. 끝!